안녕하세요. 알로하 개코입니다.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? 이번 주제는 무엇을 이야기해 볼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. 그래서 고민하고 또 고민을 했었는데요. 제게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게 있었어요. 그게 무엇이었냐면요.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저에겐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인생이었더랬죠.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어떻게 땄는지 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아요. 제가 이제 양주시 덕정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했었는데요. 거기에는 한 20여 년 전에 주공 아파트가 이제 이렇게 건축이 되어서 준공이 되었는데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없었어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공사에서 이렇게 이제 그 서민들을 받아들이는 게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저희는 이제 전 남편과 신혼살림을 하면서 그곳을 이제 하나 분양은 아니고요. 임대 아파트였던 거였어요. 5년짜리 공공 임대 아파트요. 그래서 이제 거기를 임대 받아서 들어갔거든요. 들어갔는데 그 이제 아파트에는 주공 2단지였거든요. 상가가 있었는데 그 상가에 이제 1층, 2층 이렇게 있었고요. 1층은 슈퍼마켓이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이 있고 했거든요. 근데 그 2층에는 이제 미용실이 있었어요. 제가 이제 미용 자격증을 이제 그 전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미용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원을 다녀서 미용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 길로 이제 가게 됐었는데 이사를 갔으니까 이제 그 직업을 다시 이제 또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2층에 이제 면접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사 갔으니까 이제 일을 하러 다녔던 거였죠.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이제 일하고 있던 그 사장님 부동산 사장님이 올라오셔서 남자 사장님께서 이제 머리를 커트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커트하면서 이제 그 사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동산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벌죠. 이제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갔었죠. 근데 이제 제가 더 궁금했어요. 사장님, 이제 이거 부동산 일을 하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그 20살 중반 정도 됐거든요. 25세, 6세 요 정도 됐던 것 같았어요. 어떻게 하면 부동산에서 일을 할 수 있냐고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일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번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였죠. 25살 정도 되는 시기예요. 그래서 그 사장님께 이제 여쭤봤더니 사장님께서도 그 당시에는 20년 전이었거든요. 그 당시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렇게 실장으로 있는 것보다는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있는 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 남자 사장님도요. 그땐 자격증이 없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분을 이제 그 자격증을 놔두고 이제 일명 뭐라고 표현하나요?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았어요. 근데 이 사장님은 그 당시에 어쨌거나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벌었던 것 같았어요. 뭐 해외 여행도 간다 그러시고 뭐라고 하시고 그러셨거든요.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부럽더라고요. 그때 이제 그 사장님께서 말을 해주시는 게 이제 부동산 자격증을 무조건 따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알았다 하고 이제 그 머리 깎는 거를 마무리 지었던 거죠.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사정이 생겨서 다시 저희가 이제 다시 이제 동두천이거든요. 이 동두천으로 이사를 갔던 거였죠. 가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살게 되면서 이제 그쪽에서도 또 미용실을 다녔었었는데 그 다니면서 제가 이제 신체적으로 좀
문제가 있어서 집에서 좀 쉬게 됐던 거였어요. 그 쉬면서 이제 생각을 곰곰이 했더랬죠.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생각을 하면서 미래가 이제 걱정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공인중개사를 따보겠다 생각하에 의정부에 있는 학원을 가게 됐어요. 그래서 학원에 등록을 하고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었죠. 왜냐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그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검색을 했더니 이제 5개의 과목이 있잖아요. 1차, 2차가 있잖아요. 근데 이제 다들 생소한 거예요. 다 법이잖아요.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상고를 나와서 이렇게 공부에 대한 게 기초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을 등록을 하게 됐던 거였고요. 학원을 등록 가서 이제 맨 처음에 필요했던 건 뭐냐면 이 법을 어떻게 제가 이제 제 몸으로 흡수를 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민법도 그렇고 학개론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법도 그랬죠. 세법도 그랬죠. 그다음에 등기법, 공시법이죠. 이것도 그러고 다 법이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3개월 이제 한 세트가 3개월이었던 것 같아서 3개월을 등록을 하고 이제 계속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원을 가고 오전 9시부터 1시까지인가 아마 수업을 했던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고 그 용어라든지 이거를 계속 확인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도 치고 학원에서 하는 모의고사도 치고 이랬었던 거죠. 그러고 이제 저는 학원을 이제 그만뒀던 거예요. 학원비가 좀 많이 부담스러웠거든요.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는 사실 공부하기 힘들잖아요. 이제 도서관을 가기로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도서관을 가서 매일같이 365일,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그 일요일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 도서관이 거의 다 문을 열었고 공휴일 무슨 현충일 뭐 이럴 때만 아마 문 닫았던 걸로 기억을 얼핏 하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 도서관에 가면은 그 당시에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사물함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없었었나?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가서 이제 거기서 공부하고 또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친다 그러면은 학원 가서 이제 모의고사 또 시험 보고 오고 그리고 학원에서도 이제 정보를 주고 이러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이제 컨택을 해서 다녔었던 것 같았어요. 그러고 한 다음에 계속 이제 보고 기초 시험 문제는 계속 봤던 것 같았어요. 기출 문제도 계속 보고 모의고사도 계속 보고 틀린 거는 또 보고요. 그리고 그 본문을 보고요. 거짓말 안 하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학개론 같은 경우는 정말 진짜 토 나오고 싶거든요. 학개론도 맨 처음에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제 머릿속에 다 집어넣느라고 이 책을 너덜너덜 할 때까지 100번을 보자 그러고 이제 움직였었거든요. 보고 또 보고 아침부터 또 이제 이걸 다 보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다시 보고 이게 지겨우면 민법도 똑같이 이제 100번을 보자고 그 교과서를 보자고 해서 이제 계속 했던 거고요.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였어요. 근데 학원을 다니면서 제일 재밌었던 게 그 세법 선생님이 너무 재밌었어요. 그러니까 세법이 좀 딱딱한데도 그 세법 선생님 때문에 많이 제가 세법은 조금 쉽게 수월하게 갔던 것 같아요. 그 세법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제 유튜브에 딱 나타난 거예요. 김동수 선생님이라고 이게 이제 세무사님이 되시겠죠? 세법 선생님인데 그때 너무나 재밌게 가르쳐 주셨어요. 근데 지금 그 선생님이 이제 유튜브에서 세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제 그 유튜브로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. 너무 반가웠었어요. 그래서 이제 댓글 남겼죠. 선생님 덕분에 이제 그때 합격했었다고 그래서 감사드린다고 했더니 선생님께서도 빵긋하면서 이제 웃으시더라고. 하여간 그런 게 있었고요.
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가고 했었던 거죠. 360일 계에 이제 그리고 도시락도 계속 싸다녔어. 하루에 한 개인가 두 개 정도 계속 싸다녀서 점심 때 먹고 저녁 9시 거기가 9시까지인가 10시까지 문을 열었었거든요. 그래서 아침 9시에서 9시인가 봐요. 9시에 가서 문을 열면은 저녁 9시까지 도서관에서 계속 있었어요.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타임쯤 됐을 때는 민법부터 이제 마지막 공시법까지 계속 봤던 것 같았어요. 또 보고 계속 봤었던 것 같았어요. 그렇게 해서 이제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가 제가 이제 제 10회를 보는 였거든요. 10회 시즌이 이제 보면서 2002년도였어요. 그때가 2002년도인데 그때 월드컵이 있던 때였거든요. 근데 저희 도서관 앞에는 이제 조그마한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에서 그때 한국전하고 어디전하고 했었는데 그때 그 시즌에 저는 이제 거 앉아서 공부를 했었는데 너무나 외롭고 그냥 뭐 해가 그랬었어요. 왜 저 사람들은 저런 걸 보는데 나는 여기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 스스로한테 반문도 하면서 집에 가고자 하는 고자 하는 그런 뭐라고 표현하나요? 그런 나를 이제 잊어버리고 나 자신과 싸우면서 나의 자신 뭐라 그러죠? 그거를 내려놓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막 이제 한 골 넣을 때마다 앞에서 아파트에서 막 한호성이 질 때 그때 저 생각이 나거든요. 나도 집에 가서 저걸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요. 근데 이제 그거를 꼭 이겨내고 마지막 9시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집에 갔던 것 같았어요. 집에 갈 때도 이제 어쩔 땐 버스를 타기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걸어 다니는 그런 걸 했던 것 같았어요. 걸어 다니면서 이제 좀 종이책에 암기하고 막 이러면서 다녔던 것 같았어요. 내 생에 처음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봤던 것 같았어요. 그리고 이제 시험 때가 되어서 이제 시험을 치러 갔었잖아요. 1차를 보는데 너무나 황당했어요. 특히 이제 학계로는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이제 넘어갔는데 민법 그 당시 민법이요 9회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 짧은 형식으로 이렇게 오지성답인가 나왔었거든요. 근데 10회가 넘어가면서 이게 그 문제 하나 나오고 이제 오지성답이 나오는데 이 오지성답이요 문항이 엄청나게 늘어났던 것 같았어요. 그거를 보는 순간 진짜 멘붕이었었어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다 보고 이제 2차까지 이제 보고 그러고 집을 왔었는데요. 그냥 거의 녹초가 됐어요. 녹초가 돼서 가방을 던져놓고 이제 그래서 전 남편한테 나 다시 내년에 한번 시험 더 봐야 되겠다고 그 한마디 던져놓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. 그런데 이제 있는데 이제 아는 언니들이 전화가 계속 오는 가다반 채점 많이 대충 나왔다고 계속 정보를 주고 뭐 하고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제가 저희 집에 컴퓨터가 없어서 아마 PC방을 가서 그 정답을 체크를 했는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이제 대충 맞춰보니까 이제 합격 데드라인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. 60점이잖아요. 데드라인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리고 제가 정답 처리하는 게 아리까리한 것들도 많더라고요. 왜 중간에 막 이렇게 바꿨나 안 바꿨나 이런 것도 기억이 잘 안 나고 이래서 우선가 이제 그 가다반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넘기는 했었어요. 그래서 그렇지만 더 이제 확실한 건 봐야 되잖아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한 달 뒤에 일어나나요? 그것까지 제가 너무 오랜 세월 20년이 넘다 보니까 이제 기억이 안 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합격자 발표되는 날 그때 이제 아마 ARS인가 전화로 해가지고 이제 알아봤더니 제가 이제 합격했다고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.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시험을 쳤다 그러면은 되게 이제 상세하게 더 설명을 할 텐데요. 20년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이게 말하는 게 정말 좀 감이 떨어지네요. 그런데 제가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요. 세상을 다 갖는다고 표현해야 되나요? 그러니까 제 생에 처음으로 이렇게 국가 자격증을 가져보는 거잖아요. 이렇게 제대로 된 국가 자격증. 이거 말고도 뭐 미용사 자격증 이런 건 있지만 이런 거는 그냥 기능에 관련되는 건데 정말 내 머리로 공부를 해서 했다는 게 너무 그때 자랑스러웠던 것 같았어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제 부동산 쪽으로
쪽으로 취직을 했거든요. 이 취직한 얘기는 또 다음에 또 얘기 말씀해 드릴게요. 그러면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